아, 그 내비둬. 그래? 자, 오늘은 우리가 옛날에 신세를 졌던 그 기술에 대해 가지고 그 조상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자. 토렌트 적어놨는데. 토렌트 적었는데 결국 이제 가장 요지가 되는 건 이제 P2P 이 통신 기술에 대해서 야, P2P가 people to 아니 people이야. 다 사람들 그 펄슨 투 펄슨 뭐 피플 투 피플 정도로 어. 알 수 있겠는데 어. 정확한 말은 피어 투 피어. 피어야? 피어. 피어가 뭔 뜻인지. 약간 컴퓨터로 따졌을 때 개인이라고 보면 되는. 그냥 컴퓨터 개인이라고. 어떤 뭐 개인의 주소라고 보면 되는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렌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원래 뭐 기술적으로 살펴볼까 했는데 내가 그냥 토렌트의 뭔가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토렌트가 왜 불법인지 그러니까 토렌트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왜 불법으로 같이 엮이게 되는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것 때문에 엮게 되고 뭐 저작권이랑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그냥 오늘은 약간 기술적인 그건 아니네. 어떻게 보면 토렌트가 갖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을 많이 좀 살펴보고자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토렌트의 역사로 따지고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 P2P 아까 말했던 피어 투 피어의 기술이 대략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내가 봤을 때 요약이 되는 것 같아. 하나 저기 인커밍이네. 인커밍이 있네. 그거네. 요 이제 가장 요새에 익숙할 만한 게 이제 토렌트. 그 시조가 됐던 애들이 이제 당나귀, 푸르나. 이제 아마 요새 세대들은 진짜 푸르나 당나귀를 잘 모를 거야. 절대 모르지. 그리고 요거에 막 같이 엮여 있는 것들이 뭐 파일질라나 이제 웹하드 같은 애들도 같이 어떻게 보면 P2P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개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런 애들도 있는데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걔네들은 이제 뭐 웹하드 같은 애들은 아직도 물론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많이 좀 어떻게 보면은 사양 산업으로 되는 거 있고 그 근간이 사양 산업으로 접어든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격이 꽤 리저너블하게 바뀌면서 뭐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왓챠, 뭐 웨이브 아니면 뭐 그리고 이제 디즈니랑 이런 글로벌 기업들에서도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는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있으면서 이제 더 이상 굳이 예전 거를 다운받아서 봐야 되는 시대가 사실은 얘네들도 다 같이 저물고 있는. 그래서 네가 이제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사양 산업이나 조상에 점점 이제 포함될 친구들이긴 한데 뭐 한번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갖고 싶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요게 딱 요 한 장이 저 피어구나 저기.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P2P의 전반적인 산업을 요약할 수 있는 딱 한 장의 장표인 것 같아서 갖고 왔어. 그래서 기존의 P2P는 피어 투 피어가 이 서버 하나의 서버 안에서 이 파일을 얘가 갖고 있는 거야. 서버가 가지고 있다고? 푸르나나 당나귀 같은 게 내가 이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가 다운로드 하게끔 내가 파일을 여기다 업로드를 해서 이걸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그래? P2P라는 게 기존의 P2P는 완벽한 펄스 투 펄스로 연결된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이게 뭐 웹하드가 될 수도 있고 푸르나가 될 수도 있고 뭐 당나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뭐 사업체들이 이런 서버를 둬. 그러면은 뭐 업로드나 다운로드 하고 싶은 사람이 파일을 여기다가 업로드나 다운로드 하면은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운로드나 이제 뭐 다운로드를 하건 뭐 업로드를 하건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가 되는 형태였지. 그리고 사실 이거의 원조격은 어떻게 보면 소리바다야. 소리바다는 물론 이렇게 그 토렌트처럼 조각 모음 형태는 아니지만 그 당시 이제 MP3이 붐이 일고 음악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체가 이제 더 이상 음악을 돈 내고 듣지 않는다. 라는 게 이제 MP3가 요런 소리바다도 이제 이런 식으로 됐어서 MP3 붐을 일었었고. 소리바다 건물 저기 있는데 여기서 5분 지금은 거리에? 이제 약간 스트리밍 사이트로 바뀌었지. 당연히 바뀌었구나. 지금은 뭐 사실 가장 큰 스트리밍 사이트라고 하면 멜론이지. 이제 카카오가 그쪽 로엔 쪽 주식을 사면서 멜론이 이제 카카오 쪽이 됐고 그 다음에는 뭐 지니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걔네는 이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걔네도 소리바다가 서버가 있는 게 아마 이런 식으로 서버가 있을 거고 지금 내가 말하는 토렌트 애들은 토렌트라는 파일이랑 이 각각의 PC에 자기가 뭔가 가상의 서버 같은 걸 하나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깐다 그러지. 뭐 요걸로 보자면 이제 뮤토렌트. 근데 가장 일반적인 토렌트가 뭐 비트 토렌트, 뮤토렌트인데
이 둘 다 똑같아. 그냥 비트토렌트라는 회사가 다 먹었다고 보면 되고 요런 클라이언트를 하나 설치한 다음에 얘가 토렌트 파일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시키면은 그 클라이언트 그 토렌트를 안에 속해 있는 어떤 파일을 갖고 있는 애들이 다대다로 이제 뿌려주는 거지. 다대다. 다수한테 토렌트의 특성상 다수한테 내가 다운로드 받으면 그 갖고 있는 파일을 갖고 있는 애들이 여기 3명이다. 그럼 얘네한테 3명한테 뿌려주고 얘는 이미 파일이 있으니까 얘네는 다운로드를 안 하지. 대신 또 다른 누군가는 다운로드를 하려고 연결이 될 테니까 내가 다운을 받는 동시에 얘는 업로드를 하게 되지. 그럼 얘는 저기 뭐야 파일을 자기가 들고 있는 것을 바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이게 서버를 거친다는 소린가? 무조건? 토렌트는 안 거쳐. 아 토렌트는 안 거치고 기존의 P2P 당락이 이런 애들은 그 서버 내에다가 얘가 올리고 그걸 불특정 다수가 다시 다운로드하는 식이었고. 그래서 완벽한 형태의 P2P라고는 사실 토렌트가 시작이고 그전 제대로 따지면은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그 이전 세대들은 이제 사실 서버에다가 두지만 뭐 걔는 사실 뭐 가상 공간에 들어가진 않고 굳이 당락이나 뭐 이런 형태로만 존재하고 사실 뭐 그것도 어떻게 일종의 보면 개인 간의 거래가 되는 거지. 근데 서버를 거치냐 안 거치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거치면서 발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부하가 어쨌든 당락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서버 과부하 걸리면서 느려지게 되는데 지금 토렌트는 반대로 이 시더라고 하는 토렌트 파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라지는 이 파일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조금씩을 여러 애들한테 엄청나게 조감목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아 반대구나. 좀 반대의 개념이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토렌트 같은 거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뭐 시더 유지해달라 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게 그만큼 이제 다운로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난 옛날에 토렌트 쓸 때 진짜 한번 다운받고 나면은 바로 다 지웠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다운로드가 내가 다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얘를 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속도가 저하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받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체리피커라고 하지. 일종의 얌체들이라고 하는데 뭐 대부분의 사실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을 해. 원래.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얌체가 어딨어? 뭐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이 비트 토렌트라는 거를 만든 사람은 브라이언 코엔이라고 해서 이제 어쨌든 이런 기술들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사람이 2009년에는 트위터에 지연 시간이 5초 미만인 비트 토렌트 기반으로 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이제 내가 웹상에서 찾을 수 있는 뭔가 정보들이었고, 그러니까 뭔가 굳이 내가 여기서 토렌트 자체를 해서 뭔가 더 파보진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2009년인데 아직도 뭐 안 됐는데 이런 거는. 트위치가 지연 시간이 5초 미만이지 않나? 지금 왜냐면 우리나라 쪽에 서버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30초 정도까지 가까이도 됐었거든. 서버 자체를 아마 우리나라에 두면서 이게 그 시간 자체가 단축돼 버리니까 서버 자체를 서울 쪽 서버를 하나 놔버리면서 기술적이기보다는 물리적으로 가능해진 거고. 오케이. 그래서 뭔가 토렌트 자체는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됐다. 그래서 좀만 더 보면은 사실 토렌트를 써본 사람들이 난 대다수일 거라고 보긴 하는데 왜냐면은 아마 대부분의 남성들이라면은 토렌트를 이거 본 사람 무조건 썼지. 어떤 임에서인지 내 말을 잘 알 거라고. 이거 본 사람들은 다 썼어. 무조건이야. 이거 안 썼다 그러면 이거는 혁명이었거든. 왜냐면 푸르나가 그 어릴 때 당시 푸르나가 100kb가 되지 않는 시절에 얘는 10메가였어. 다운로드 속도가. 좀 유명한 거를 받을 때는 10메가였으니까. 유명한 거. 좀 이렇게 널리 대중적인 거를 받을 때는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토렌트를 썼었지. 물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나중에 이제 또 다시 뒤쪽에서 저작권이나 이런 것도 다룰 테지만 어쨌든 토렌트 자체는 이 푸르나만 해도 뭐 이런 애들 사이트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뭐 이거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파일 설치해서 다운받는 형태였다면은 회원가입을 했어야 됐나? 얘는 기억이 안 나네. 푸르나는 초창기에는 안 했던 것 같고 아마 요새는 당연히 회원가입해서 하겠지. 뭐 정보 뽑아야 될 때. 그래서 이제 토렌트는 이제 엄청 다시 또 예전만큼 단순해진 거지. 클라이언트 이제 아까 내가 말했던 뭐 비트 토렌트라든가 뮤토렌트 같은 프로그램 다운받고 토렌트 파일 실제로 뭐뭐뭐.점 토렌트라는 파일들이 있어. 이제 얘를 다운받으면은 실제 파일이 받아지는 방식으로 되고 이게
보면은 실제 파일을 그 토렌트를 내가 어떤 동영상을 다운받으라고 하면은 그 동영상에 그 용량만큼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거든. 실제 그 파일이 아직 다운이 하나도 안 됐더라도 용량은 뭔가 잡아놓는 형태로 되는 것 같아. 아 그럼 쟤는 그냥 정보만 들고 있는 거야? 저 토렌트 그런 것 같아 파일을? 실제로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내가 말했던 형태처럼 요게 이제 하나의 뮤토렌트나 비트토렌트라고 보면은 그래서 다운로드가 올라가고 내가 요 파일을 갖고 있을 때 이제 다른 클라이언트 PC들이라고 하는데 뭐 개인 PC겠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파일을 보내주는 형태로 되고 이제 시드가 아까 내가 말했던 이제 요 토렌트 파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토렌트 파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원본 파일까지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 물론 요게 꼭 원본 파일이 없어도 내가 갖고 있는 파일 요 55% 내외 중에서 무감가를 원한다면은 이걸 뿌려줄 수 있으니까 뭐 시드를 유지하라고 물론 그 말을 하는 편이지. 이 토렌트 사이트 뭔가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편이고 대신에 아까 당연히 너도 말했지만 내가 이걸 다 받고 나면은 유지할 이유가 유지할 이유가 없으니까 어. 대부분 사람들은 많이 지우고. 근데 그래서 이 토렌트 내부 정책 중에 하나가 이걸 유지를 일정 기간 안 하면 점점 느려지게 다운로드 속도를 느려지게 하는 형태로 뭔가 페널티를 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아무도 안 쓰지. 아무도 안 쓰게 돼버리면 또 그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이런 토렌트 측에서는 뭔가 딜레마일 테고 그런 것들이 좀 있지. 근데 그러면 마그넷은 뭐지? 마그넷이란 게 이 토렌트 파일이 갖고 있는 주소 형태가 인터넷 창에다가 그냥 뭔가 하면은 얘가 요 파일이 뭔가 인터넷으로 연결시키는 파일인가봐. 나도 그것까지 안 알아보긴 했는데 그래서 토렌트 파일을 다운받던가 아니면 마그넷으로 요 토렌트를 연결하던가. 왜냐하면 그 마그넷 쓰면은 저 토렌트 파일을 안 받아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뭔가 두 개로 연결되는데 내가 그거 찾아볼 생각은 못했네. 아마도 요 토렌트 파일의 역할은 뭔가 대신하는 인터넷 뭔가 주소 같은 느낌이겠지. 내가 생각하기엔 그냥 저 클라이언트 안에 마그넷을 쓰면은 클라이언트 안에 그냥 토렌트 파일 같은 걸 하나를 생성해 놓는 뭐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그럴 하고. 수도 있고 아니면 토렌트 파일이 뭔가 그런 마그넷 주소를 담고 있는 애일지도 모르고 단순히. 하긴 뭐 그닥 뭐 용량 나가는 파일 그치. 아니니까. 뭐 얘네는 몇백 킬로바이트? 뭐 원래 실제 파일이 용량이 클수록 아마 토렌트 파일도 조금 있는 걸 그래? 같아. 그런 상관관계는 있는 것 같은데 응. 나도 그것까지는 이제 내가 자세하게 알아보진 않아서. 오케이. 그래서 아까 말했던 CD 유지가 이제 이게 만약에 뭐 정당한 파일이라고 한다면은 오픈소스 파일 같은 거라고 한다면은 뭐 CD 유지를 좀 유지해 달라라는 당부의 말들이 항상 파일에 적혀 있긴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딱히. 공감 가는 내용은 아니지. 그리고 이 토렌트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드에 부담 많이 가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결론만 말하면 현대 하드에서는 큰 무리는 아니고 토렌트가 부담이 가는 것 자체는 맞는 이유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쓰기와 동시를 그러니까 그 하드가 손상되는 거는 많이 쓰면은 그냥 하드가 손상되는 건데 얘 자체는 하드보다는 트래픽에 더 관련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다운을 여러 명한테 겁나 빠르게 받으면서 동시에 내가 파일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다시 전송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 컴퓨터 자체에 그냥 CPU 사용량이 확 늘어나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부담을 가는 거지. 하드 자체에는 그 다운받을 때 부담을 가진 않고. 더 문제 아니냐? CPU에 부담이 가는 건데. 근데 이 자체를 요새 막 토렌트 자체도 엄청 빠르니까 파일 한두 개만 다운받는다면은 뭐 큰 문제가 안 돼. 근데 내가 뭐 몇백 테라바이트를 계속 다운받아. 그런 문제가 당연히 하드가 뭐 뻑거나 하겠지. 근데 내가 뭐 한 1, 2기가짜리나 뭐 3, 4기가 아니면 뭐 5, 6기가 이 정도만 받고 딱 지운 다음에 그럼 다시 CPU가 사용량이 확 줄어들 거거든. 근데 요새 하드들 보면은 기본이 1테라거든. 요새 막 500기가짜리도 잘 안 쓰잖아. 1테라, 2테라, 뭐 4테라 이런 거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를 꽉 찰 때까지도 별로 무리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가장 좋은 예가 나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라고 보는데. 쏘리.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왜 얘가 문제가 되냐면은 얘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늘 어떤 요런 걸로 비교를 해보자. 내가 하나 요런 그 블랙박스 보면은 요런 칩 같은 뒤에 요런 게 달려 있잖아. 그럼 계속 메모리가 차. 이게 딱 차오르면서 다 검해진다고 보면 되지. 그럼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야? 예를 들면 메모리라고 쳐보자.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시간이 갈수록 줘봐. 그래서 썼어. 또 썼어. 그게 다 찼어 그래. 그다음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찬 다음에 앞에 걸 지워야 되잖아. 그럼. 뒤에 거맨 그러니까 여기부터 지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파이프 그러니까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잖아. 그 지우지. 근데 그렇게 지우는 과정에서 어. 뭐가 문제냐면은 어. 이렇게 지우는 과정에서 어. 이거를 이제 꽉 차서 조금씩 사용량이 증가할 때마다 캐시 같은 게 쌓인다고 해야 되나? 일종의 못 쓰는 부분이 발생을 해. 이게 못 쓰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수록 일종의 고장, 그러니까 노후 차라고 보면 돼. 엔진이 노후된다는 것처럼 얘가 이제 노후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점점 쌓이면서 이렇게 되면서 근데 얘가 이제 많이 쌓일수록 이제 그 고장 확률이 엄청나게 증가되면서 블랙박스의 실질적인 수명 자체는 1.5년이야. 왜냐면 얘는 항상 녹화가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차를 잘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 그러니까 운전 중이 아닐 때도 얘가 녹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당연히 녹화되지. 그치. 그럼 메모리 카드는 늘 계속 쓴단 말이야. 근데 토렌트에 빗대 보면 토렌트 계속 그렇게 쓰지 않거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드를 계속, 그러니까 컴퓨터를 계속 켜놓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난 더 대다수일 것 같거든. 굳이 뭐 안 쓰는데 컴퓨터한테 부담 줄 필요 없으니까. 그렇긴. 그래서 CPU나 어떤 하드디스크 메모리 자체가 이렇게까지 풀로 차지 않아 사실. 내가 그러니까 2TB를 채우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물론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냥 개인 PC가 일을 안 하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여가용 PC가 2TB를 사진으로만 채우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근데 또 토렌트 많이 쓰는 사람들은 또 금방 채워. 아니 그러니까 요새 토렌트 사용률도 낮아지고 있는 왕국에 더 애매한 거지. 이제 딱 자기가 저장하고 싶은 정보만 더 저장할 때 2TB를 채우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야 이제. 그렇긴 한데 난 그거지. 이제 좀 소장을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치. 이런 거를 한 100개씩 들고 다니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하드에다가 하지도 않고 외장 하드 같은 것도 하니까. 하긴 또 그러면 또 반대로 그래서 맞네. 어떤 거에다가만 이렇게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오래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내가 봤을 때 진짜 이제 현대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왜냐면 핸드폰은 2년마다 바꾸니까 2년에서 3년 정도 바꾼다 치면 핸드폰도 이렇게 손상 안 되거든. 내가 봤을 때 제일 많이 손상되는 게 딱 요거야. 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야. 근데 요거를 이제 삼성에서 뭐 또 수명이 3, 4년까지 가는 걸로 또 이제 만들겠다고 형님들이 또 해주시는 거 보니까 내 폰 원래 5년 차이. 나도 갤럭시 2 다음에 나 6로 갔으니까. 또 그거야? 그 다음에 이제 9이지. 9? 어쨌든 이제 토렌트 자체가 사실 뭐 그냥 한두 개 동영상 다운받는 거는 별로 무리 없다. 오케이. 그거보다는 오히려 토렌트에 잘못 엮여진 뭔가 바이러스를 씹는 게 오히려 더 하드한테는 손상이 많이 갈 거다. 그리고 그런 쪽에 하다가 괜히 이상한 불법 자료 받으려다가 뭐 그 뭐야 랜섬웨어 이런 거 걸려서 이게 더 치명적이고 이 자체는 그러니까 하드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면 사실은 토렌트가 아니라 뭐라도 손상이 돼. 하드하게. 그건 맞는 말이긴 해. 예를 들어 AI, 우리가 한창 AI 얘기했지만 걔를 GPU에 막 24시간 365일 내내 돌리면은 걔가 더 빨리 써. 토렌트 때문이 아니야. 그 채굴한 그치. 그 그래픽 카드처럼 되겠지. 그리고 요 토렌트 내가 알기로 뮤토렌트나 이런 것들이 채굴 어느 정도 깔려 있다고 봤거든. 근데 그건 그럴만하겠다. 예전에 그랬다는 소리가 약간 들었는데. 리소스 끌고 온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치. 그 그리드 컴퓨팅 이런 식이구나. 그래서 뭔가 부담이 없지 않아 그런 것도 가는 게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뭔가 나왔던 CPU나 이런 형태가 얘 때문에 뭔가 막 빠그러지고 이런 애들은 아니다. 그런 말 하고 싶었고. 그리고 약간 순기능이라고 따지고 보면은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 리그 오브 레전드가 북미 서버 있던 당시 내가 얘를 다운로드 하려고 이틀을 켜놨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다른 형이 같이 하자. 그때는 왜 그런 거야?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운받는데? 토렌트가 아니라 그냥 북미 리그 오브 레전드 공식 사이트에서 받으면. 근데 이거를 이제 내가 그 당시에는 이걸 게임 다운받는데 이틀이나 걸려야 돼? 라고 했더니 어쨌든 걸려서 받고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제 나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카오스를 많이 하던 때였으니까 카오스 하고 뭐 요거 가끔씩 했는데 이게 또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 할 수 있는 사람도 몇 명 없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안 했거든. 내가 문득 드는 생각이 얘도 그 당시에 그 어떻게 보면 요런 것 중에서 이제 그 커뮤니티 사이트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카오스. 도탁스? 도탁스. 이런 데서 추천했던 방식 중 하나가 토렌트로 다운받아라 라는 말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거 갑자기 하면서 이제 찾아봤더니 실제로 이제
인디 게임 개발사들은 토렌트로 아예 배포를 하기도 한다. 스팀으로 안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거 자체가 6년 전에도 스팀이 그렇게 빨랐나? 나 스팀을 그렇게 내가 많이 사용하진 않았어서 잘 모르겠어. 그리고 요새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넷플릭스라는 그냥 실시간 온라인 뭔가 그런 이걸 뭐라고 표현하더라? 이런 업체들 뭔가 비디오 분류하는 게 스트리밍 뭐 이런 거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 영어로 세 글자짜리가 있었어. 영어 그냥 알파벳에서 세 글자짜리 뭐 이런 형태로 이런 걸로 말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어쨌든 뭐 아까 계속 말했던 넷플릭스, 왓챠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토렌트 사용량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그러면서 웃긴 게 어쨌든 50%에서 70%는 토렌트 쓰거나 아니면 넷플릭스 쓰더라. 그러니까 실제 트래픽에서 사용량이 좀 이쪽 그 동영상, 그러니까 동영상 매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 거지. 너 이때 만약에 이때부터 되게 꾸준하게 롤 했으면 너 티어 어디냐? 근데 내가 이게 어차피 북미 서버 했을 때가 시즌 1이었고 시즌 2에 내가 골드 찍고 3, 4, 5 정도까지 내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플래티넘 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보는 걸로 오히려 더 되게 잘했네. 플래티넘 정도까지 갔었지. 그 당시에 이제 뭐 시즌 2 골드면 사실상 뭐 다른 시즌 뭐 플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지만 그래봤자 지금은 그래도 아재는 답이 없어. 일단 상위 10%를 찍어봤다는 거 아니야? 찍어봤었지. 요새 SKT 잘하더라. 그래서 어제 되게 기묘하게 이겼어. 그래서 어쨌든 또 둘 다 롤을 좋아해서 잠깐 샜었는데 토렌트 만드는 것도 그냥 그런 그 아까 뮤토렌트나 뭐 비트토렌트에서 그냥 토렌트 만들고 파일 해갖고 하면은 끝이더라. 나 저거 한 번도 안 나도 한 번도 안 만들었어. 왜냐면은 공유할 만한 것도 사실 별로 없고 굳이 개인이 이렇게 막 많이 뿌릴 게 아니면은 뭐 그냥 이메일로 보내거나 구글 드라이브 이런 걸로 하지 이렇게 하지 않거든. 그렇긴 해. 그래서 이제 이 정도가 뭔가 토렌트 전반적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 다음으로 아까 전 내가 잠깐 말했지만 이 원조격인 애들이 바로 소리바다야.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건 소리바다에서는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뭐 공짜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내가 음악 해서 만들어 놓는 사람이었으면 이거 얼마나 열받겠어. 지금은 물론 아마 스트리밍 사이트로 스트리밍으로 바뀌었을 텐데 그 당시 제일 그래서 이 소리바다 많이 나왔던 게 저작권 문제지. 근데 이제 저작권 문제라고 하면 이제 소리바다가 항상 받아쳤던 게 우리는 그냥 개인의 파일 공유를 그냥 지원했던 사이트일 뿐이다 라고 아마 맞받아쳤을 거야. 그것도 자체로 방어 수단이 되긴 하지. 그러니까 양쪽 다 들어보면 이건 그냥 개인이 전달하고 우리는 서버만 빌려준 거예요 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방관의 형태가 됐었을 테니까 뭐 이것도 말이 많았어서 그 다음에는 어쨌든 이 소리바다는 약간 그 당시에 약간 그런 mp3를 마구잡이에서 다운로드 하던 소리바다에서는 지금 사라진 형태지. 그러면서 내가 약간 같이 일했었던 곳도 하나가 이제 뭔가 워터마크라는 단어 들어봤어? 요새는 난 이거를 그때 내가 일하면서 들어봤었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뭐 디지털 컨텐츠 영화나 뭐 음악이나 이런 데다가 이런 하나의 뭔가 심볼을 심어버린 다음에 얘를 유통을 시켜.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배경에 되게 연하게 글자 같은 거 돼 있는 그런 거 말하는 거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정상적으로 판매했던 애가 아닌데 얘를 사용하면은 뭐 얘를 판매자한테 알려준다든지 하여튼 형태로 뭔가 만들어서 이제 그 불법을 잡아내는 건데 난 이거를 이제 뭔가 다른 같이 했던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같이 일했던 업체 중에 하나가 요런 포렌식 마크를 하는 워터마크를 하는 쪽 회사였어서 같이 봤었는데 이게 약간 함정수사 자체는 불법이거든. 그렇지. 함정수사는. 근데 얘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 일부러 약간 한 다음에 뿌려. 이런 저런 데다가 뭐 이런 웹하드에다가 일부러 뿌려. 그래놓고 받는 놈들 다 들고 가는 거야? 받는 놈들이 그러면 다 누군지 찍히니까 뭐 물론 뭐 우리나라도 초반부터 봤다고 바로 막 벌금 때리거나 이러진 않고 경고를 주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약간 조금 내가 하면서 그 당시에 약간 이런 회의하면서 약간 무섭다. 물론 한 번도 안 써본 이거를 한 번도 불법 다운로드 안 해본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런 기술도 있으니까 함부로 이제 다운받지 말라. 요새는 또 스트리밍 같은 거 잘 돼 있으니까 그걸 보면 된다고 하긴 하는데
그치. 거의 근데 이거를 못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일단 너무 많고 잔바리 개개인에 잡자고 경찰력 동원해서 이걸 수사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것뿐이고 안 걸렸다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거야. 다만 큰 건이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맞고.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사실 얘는 조금 요런 저작권이랑은 약간 별개 얘기로 제일 저작권 침해가 많이 받는 사람은 사실 이 양반이야. 내가 알기로. 윈도우 양반?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불법이 전 세계 60억 중에 그러니까 뭐 70억 중에 한 50억은 그냥 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돈 내고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내가 들거든. 하긴 그렇긴 하다. 옛날에 저기 뭐야 컴퓨터 학원 이런 데만 해도 뭐 제대로 돈 내고 그러니까. 생각했어. 요새는 물론 인식이 많이 괜찮아져서 이제 뭐 그 윈도우 사이트 가서 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노트북을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부분 좀 메이저 걸 많이 쓰잖아. 삼성, LG 아니면 뭐 조금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이면 뭐 그거보다는 뭐 저렴한 뭐 델 같은 것도 있고 제노바 뭐 이런 것들가 있는데 걔네들이 어차피 걔네들은 이 윈도우랑 계약을 해서 깔려 나온 상태니까 사실 불법이 아닌데 조립 PC 같은 데서는 뭐 막 쿠팡에서 4,000원짜리 사거나 그러니까 이게 불법은 아닌데 걔는 불법이라기보다는 뭔가 약간 베네수엘라 윈도우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냥. 내가 뭔가 샀지만 그걸 나만 쓰는 게 아니라서 뭐 나는 비추천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봤을 때 가장 저작권형에서 큰 손일 수 있는 형은 윈도우형인데 MS형은 이런 짠쟁이들 잡지 않아. 하긴 그러기엔 돈이 너무 많아. 그러기에는 돈도 많고 애초에 자기 거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B2B에 집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디 뭐 대기업들의 컴퓨터 몇 대에 이만큼 해갖고 뭐 한 번에 뭐 몇백억 몇 조짜리 계약을 한 번에 빡 해버린 형들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다가 이 형들은 그런 데다가 이제 힘빼지 않지. 그렇구만. 그래서 윈도우가 만약에 사정이 안 좋아져서 개개인까지 다 잡는다. 그럼 벌금 얘네 성과급 장난 아니야. 타노스급이나 반은 죽어야 돼. 그런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뭔가 저작권의 끝판왕은 이 형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정리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불법 다운로드 말 그대로 불법이다. 불법이라서 안 잡는 이유는 그것까지 다 짠챙이들 잡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다 잡혀가지는 않지만 하지는 말자. 그래서 또 많이 또 싸게 잘 나왔으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찍었던 것 중에 가장 교훈 있는 동영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그래서 최근에 약간 이게 불거졌던 건 이건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사실 많이 얽혀 있는데. 이 정치적인 이슈인가? 이 아저씨 그냥 정치적인 이슈 어쨌든 사회면이 나왔으면 약간 정치적으로라고 본다 보면은. 근데 얘 정신병자던데 약간 이 아저씨. 그러니까 뭐 정상은 아니었겠지.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한진 이런 것도 막 한진가 예전에 땅콩이랑도 정상은 아니잖아 사실.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사모님도 참. 이 사람이 뭐 폭행 사건을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외파도로 얽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정치면이라기보다 사회면으로 봐야겠구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외파대에 막상 이렇게 쏠리고 나니까 이거 외파드 불법인 거 너무 많다. 여기서 외파드 자체가 불법이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야. 내가 잘 약간 이게 혼동하는 사람들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웹하드 자체는 괜찮은데 거기서 와다리가리가 하는 게 불법인. 그러니까 웹하드가 어떤 뭐 영화 몇 개랑 계약을 했어. 그래서 이 영화를 웹하드에서 좀 더 싸게 팔아. 그건 합법이야. 그렇지. 근데 그걸 계약 안 한 영화를 여기서 유통을 하면은 불법이야. 그러니까 불법이랑 합법이 이게 약간 공존해 있어 여기서. 근데 얘네가 그렇다고 불법을 다 잡자니 그건 힘들고. 그러니까 근데 유통이 된 건 사실이니까 이걸 만든 사람들은 야 이거 너네 불법 아니냐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으니까 합법이랑 불법이 좀 공존해 있다. 이런 걸로 이제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나중에 판결 같은 것도 뒤쪽 부분에 있는데 법원이 되게 결국 길게 냈는데 얘도 하고 싶어서 어느 정도 불법적인 걸 차단을 했겠지만 그걸 다 차단하더라도 약간 구멍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는 없다. 약간 이런 형태로 나왔던 게 하나 판례가 있었거든. 양진호 씨에 대해서? 양진호 씨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런 웹하드 같은 업체에 대해서 하나 판결이 나왔던 게 있나 봐.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웹하드 자체가 무조건 합법이라고 막 다운받다가는 잘못될 수가 있다. 알고 받아라. 정확하게. 요새 근데 저도 잘 안 써가지고. 그치 웹하드 사실 영화를 보려면은
이 웹사이트에서 다운받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다운받는 게 더 유튜브로 보는 게 더 쌀 수 있어. 최근 영화는 비싸지만 유튜브에 오래된 영화들은 되게 싸거든. 막 일주일 보는데 1,000원이야. 나 저기 아이스에이지 2인가? 그거 내 어느샌가 내 계정에 자동 구매돼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그거는 그 정도는 그냥 공짜로 주더라. 아 그런 거 그래? 아이스에이지 2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게 난 산 적이 있는데 왜지? 이래가지고 봤는데 약간 스팀에서 무료 뭐 그냥 배포했나 보구만. 그런 배포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서로 윈윈인 게 오래되면 어차피 안 보는데 싸게라도 누가 사가면은 어쨌든 돈이 되는 거니까. 그렇긴 해. 걔네도 그래서 그렇게 파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또 여행 다니면서 나도 여행 다니면서 내가 가장 다운받아서 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무한도전 이제 H.O.T 토토가. 근데 그걸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약간 그때 13년이었나? 그래서 내가 그때는 뭐 토렌트도 이제 무서우니까 친구한테 그 파일을 막 보내달라고 그랬었어. 아니면은 막 그런 거 스트리밍 사이트 불법으로 찾아서 보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추천하진 않지만 아니야. 근데 또 약간 이거는 또 첨언을 조금 하자면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그냥 보는 건 또 불법에 해당이 약간 안 될 수도 있어. 배포가 안 해. 무조건 배포가 걸리거든. 그러니까 쟤네들이 불법을 한 거지 내가 불법을 한 건 아니다 이 느낌이네. 어쨌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고급 정보. 그래서 해외 나갈 때는 일단 이런 룰이 있더라고. 그래서 미국은 이 통신사가 얘가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는 게 관찰이 되면은 경고장을 한 6번 정도 날려. 경고장이 와? 근데 6번을 해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왜 얘가 통신사가 날리냐면 통신사가 벌금을 물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6번인데도 얘가 말을 들어먹을 생각을 안 한다 이러면 갑자기 뭐 초당 5메가 나오던 게 초당 5kb로 까버려. 실제로 거의 인터넷에서 사용 못할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까지 걸렸는데 이거를 취소해주세요라고 하면 내가 각서를 써서 보내던가 법적 효력이 있는 너를 얘한테 보내. 통신사한테? 통신사한테 보내서 만약에 네가 또 이 경고장에 나와서 벌금을 물게 되면 이거 네가 다 대신 물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마 하게 될 거야. 캐나다는 3스트라이크 비슷하고 방법은. 독일이 유럽 내에서 제일 빡세기 때문에 독일은 한번 그가 막 내가 쳐봐서 막 사례 같은 걸 잠깐 봤었는데 영화 하나 잘못 다운받았으니까 나오는 게 850유로. 한 100만 원 되네. 100만 원이 좀 넘지. 그죠? 100만 원 정도 되지. 근데 이걸 이제 쇼부 쳐갖고 깎아주긴 하더라고. 어쨌든 너무 많다 이러니까. 쇼부를 쳐주는구나. 약간 깎아줘서 뭐 500유로에 했다라는 그런 인터넷 썰들도 봤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약간 야맨데 이 사람들이 헐리우드 영화를 다운받은 거야. 근데 헐리우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니까 전 세계 나라에다가 다 이런 저작권 보호를 다 해놨어. 그래서 문제가 된 게 이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없는 파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은 MBC가 미국에다가 우리 파일 받으면은 불법이에요라고 만약에 권한을 안 줬어. 그럼 무한도전 거기서 다운받아도 그냥 다운받아도 그 법적인 게 미국에다가 권한을 위임받은 게 없으니까 미국이 처벌을 못해. 그래서 웃긴 게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한국 드라마 토렌트 다운은 처벌받을 확률이 희박하다. 라는 게 한국 드라마가 요새는 다를 수 있어 이건. 왜냐면 요새는 워낙 한류가 좀 많아서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미국에다가 이제 요청을 해야 돼. 그럼 각 나라들에 이런 거 우리 저작권 보호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돈이 들겠지 또 이게. 그니까 또 이게 미국에 또 하려고 얼마나 다운받겠어 싶어서 안 해놨는데 갑자기 뭐 이게 뭐 대박 나면은 난리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행 갈 때 한국 드라마는 다운받으면 걸려야 안 걸려가 물어보면은 안 걸릴 확률이 높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요새는 대신 모르겠다. 그러니까 동양보다는 서양에서 그냥 글로벌 기업을 건드리면은 이건 그냥 뭐 예를 들어 그 저작권에서 제일 대표적인 유명한 게 이제 디즈니 캐릭터 잘못 건드리면은 그거 가는 거지. 가는 거라고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들로 이제 와너스 브라더스 이런 쪽 애들 영화를 잘못 건드려 갖고 이제 뭐 다운 받으면은 뭐 생태계 이제 어쨌든 뭐 생계가 이제 위험해질 수 있는 가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함부로 토렌트 쓰지 말라. 더군다나. 그리고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토렌트 그런 저작권 인식이 세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토렌트 사용은 좀 자제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결국 토렌트가 엮이는 건 사실은 포르노야 포르노. 그래서 이 뭔가 모든 사건들에 대한 공통적인 게 뭐냐? 음란물 공유죄. 아 공유? 다운이 아니고. 그러니까 토렌트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왜 걸리냐면은 내가 다운받고 영상물에 심취한 나머지 지우는 걸 까먹었어. 지우는 걸 까먹은 거야. 시드 지우는 거를. 그 일주일 동안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운받아서 걔네 걸 몇 명을 이제 조사해봤더니 까봤더니 이제 얘가 나온 거지. 이 새끼 한두 건이 아니네. 그래서 신고가 들어간 거야. 그니까 걸리는 거여서 이제 그러면 음란물 유통죄로 걸려버리게 되니까 토렌트고 나발이고 일단 뭐 유통죄로 걸린 거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고 심지어 이제 어떤 파일은 이 양반이 뭐 몇 년 동안 올렸었대. 근데 원작자가 이제 신고를 해버린 거지. 그래서 그 토렌트 자기 올린 기간만큼에 대한 원작자가 저장료를 몇 억을 요구했어. 뭐 그렇게 물게 되는 거지. 근데 미즈너블하네. 미즈너블한 거지 사실. 그러니까 없는 말을 갖다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 유통해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토렌트 사용을 조심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그 토렌트가 불법으로 치부되는 이유는 유통 때문에 그렇고. 그 두 가지가 가장 크다. 그러니까 왜 불법인지 알고 쓰자. 알고 쓰더라도 야, 아까 전에 이 얘기해놓고 지금 알고 쓰자 그래놓으면 알고 쓰자가 아니라 알아라지. 알고 알아서 같이 판단을 하시라. 알고 같이 판단을 해라. 그러니까 뭐 정말 소장하고 싶은 건 뭐 다운을 받아야지. 근데 기본적으로 음란물이라고 하면은 음란물은 애초에 돈을 결제하고 다운받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야. 아 그래? 우리나라는 그래. 그래서 솔직히 음란물은 어떻게 다운받아야 되냐? 제주꺼지거든. 그게 팩트야. 약간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사실 음란물 같은 경우는 유통 경로가 토렌트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어쨌든 함부로 유통시키면은 철컹철컹이니까 잘 알아서 하시라. 알아서 하시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요새는 또 스트리밍 사이트도 많으니까 조심하시라라는 뜻에서 알고 사용하자. 알자. 사용하자가 아니라 알고 사용하자. 토렌트 자체는 나쁜 기술은 아니야. 내가 불법 영상을 내가 뭐 그러니까 오픈된 영상을 다운받는 거는 나쁘지 않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토렌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